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 김영인 원장입니다. 네. 어 이렇게 또 정신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어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인제 그럴 때 인제 좀 드시라고 약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맨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요게 인제 좀 생기고 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인제 좀 계속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물론 우리가 인제 그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로서 인제 근원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에 인제 접근을 하고 인지적으로 접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인제 좀 연습을 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게 인제 그 CBT 요법으로서 어 당장에 인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좀 많이 걱정을 하시고 혹은 그런 일들 때문에 당황을 하신 상황에서 인제 좀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럴 때 인제 좀 '어떤 방법들이 좀 있겠는가.'를 미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이게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인제 연습했던 심호흡 방법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필요시 약을 좀 드세요." 이렇게 인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 편이니까 혹은 그런 게 없을 때 예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같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음 일단 불안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불안의 정의와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쪼금 얘기를 해 보고요. 불안 증상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방법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안 완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적 도움과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불안하다. 이게 뭘까요? 보통 이제 좀 보면은요. 어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사람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 그거를 인제 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으세요.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다. 지금 직장이 확실치가 않다. 아니면 나의 결혼 상태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써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불안이 생리적으로 진화적으로 이게 인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 으로 인제 남아 있게 된 계기 자체가요. 생존 본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깐 사실은 이게 이제 뭔지 모를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좀 위험들로부터의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도 불안이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극심한 통증 혹은
뭐 고통스러운 경험,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던 경험, 혹은 누군가가 떠날 뻔한 그런 경험, 요런 것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감정들이 불안이라고 인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좀 불확실하고 내가 인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 같다와, 혹은 '내가 위험에 빠질 것 같다.'라는 감각이 곤두서게 되면, 그때부터 인제 경계심과 긴장감을 동반을 하면서 준비 상태를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제 인간이 진화적으로 살아남은 방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맹수를 피할 수 있게 됐고, 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인제 어 생존의 역할로서 이게 좀 '사용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푼수공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불안과 스트레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를 이제 좀 이렇게 그 혼용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좀 용어를 음 그 뭐 통일해서 감정 반응이라는 게 인제 불안인 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인제 반응들이 있는데, 불안이 인제 좀 너무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나는 거를 공황이라고 하고요. 인제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그 감정까지도 불안의 카테고리 안에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불안 자체를 그냥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인제 좀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냥 급격한 변화,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생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인제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제 일반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아까 인제 말씀드렸던 급격한 변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인제 생활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인제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나의 인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인제 좀 큰 사건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 지속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뭐 직장 상사로부터의 압박이나, 아니면 뭔가 좀 민원인을 대할 때 뭐 많이 대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제 몇 가지 감정들, 좀 악성 민원인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인제 느끼는 감정들까지도, 그런 자극들까지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범주 안에서 인제 포함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스트레스를 촉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좀 평균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인제 결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사실 인생의 의미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게 인제 그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는 그런 이벤트인 건데, 그렇지만 그게 인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인제 반응으로서 불안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불안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보통 인제 뭐 우리가 인제 정신과 뭐 질환 증상 뭐 이런 것들의 인제 유전적인 경향을 역학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유전 경향을 보이는 요소가 어 그 그
단어를 까먹었네요. 인제 피 보면 쓰러지는 분들이 있네요. 그런 분들이 유전 경향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사실 뭐 어떻게 인제 유전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는 약간은 쥐에 코딩되어 있는 어떤 요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해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요. 그래서 인제 뭐 몇 분께서 인제 좀 인사를 해 주시고 뭐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초희 님께서는 한 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한 살 먹는 거 자체는 그럴게요. 이게 인제 나이가 한 살이 늘어간다 에 대해서는 사실 20 살에는 5% 증가이거든요. 5%가 '내가 나이가 5%가 증가해 버렸어.' 라는 느낌이 있는 건데 저기 뭐 40 세가 되면은 2.5%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무감각해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인제 뭐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거 이게 사실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는 한데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뭐 이럴 때에는 쪼끔 더 걱정도 많이 하고 '내가 이때까지 뭘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살 먹을 때마다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푼수 공주님께서 이제 하셨던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무실 은따님께서 인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 질문은 아니군요. "선생님, 저는 사는 게 지겹고 인생이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다기보다는 그냥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다.' 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확실하게 인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인제 불안을 느끼게 될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제 어 highly reactive person 뭐 이런 개념들을 요새 인제 쪼끔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서 자극 반응성이 높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써 HR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인제 HSP하고 또 다릅니다. 뭐 이런 인제 뭐 주장들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불안의 감정 반응 자체가 쪼끔 더 확 많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어떤 특징으로서 그렇게 인제 좀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이게 인제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가 인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인제 "정신적인 요소들이다." 라고 인제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 생리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아까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에 대비하는 어떠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심박수 증가나 호흡곤란이나 근육 긴장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제 신경 생리학적인 변화들을 아예 인제 기계로 수치로 측정을 하는 것들도 있죠. HRV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 측정을 하면은 이분의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분 안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인제 좀 그런 뭐 아예 기계들을 가져다 놓으시고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인제 신체적인 증상들을 유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인제 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아예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인제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스트레스 때문에 나온 호르몬이다 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원래 인제 몸에서 나오는 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염증 반응도 좀 덜 나타나게 하고, 뭔가 좀 일단 영양소는 많이 비축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장기적으로 건강의 변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제 계속 나오면은 그때 인제 부가적으로 뭐 약간의 이제 우울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유발이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우울증이 막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일종의 리듬이 변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자꾸 인제 발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으로서 축적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 떨어져요." 막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건강 영향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감정 상태이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신적인 증상은 불안이 인제 누적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체적인 상태의 변화 와 더불어서 결국은 우울 증상이 생기기가 쉬운 음 상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요. 정화숙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심장이 막 뛰고 어 불안해서 인제 항상 수치가 인제 막 그러니깐 SBP겠죠? 그 "수축기 혈압이 200이 넘게 나올 때가 많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우리가 예전에 뭐 용어를 붙인 의인성 고혈압 막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학적인 처치 자체가 우리가 인제 막 뭘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아트로제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이 막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계만 갖다 대면 막 불안해. 나 또 혈압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 걱정을 먼저 하시면서 확 인제 하일리 센시티브하게 인제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 우리가 인제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안 완화 방법을 제가 인제 좀 그 몇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정화숙 님께도 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은,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이고 빠르니까 호흡하고 이완 기법이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했을 때는 심신의 긴장이 풀리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명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의 과정으로서 인제 어떠한 뭐 그렇게 인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인제 실제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라는 방법론으로서 많이 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좋은 방법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점진적 근이완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인제 뭐 따로 인제 자리 잡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기가 좀 힘든 환경들이 있잖아요. 뭐 사무실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좀 그 뭐 지하철에서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좀 안 보이는 근육들을 이완을 해서 결국 긴장하고 이완을 반복하는 방법이니까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호흡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제 긴장을 좀 완화를 시키고 혹은 불안을 좀 빠르게 진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을 해서 해 보세요."인데요. 이게 사실은 호흡 자체가 이렇게 인제 천천히 깊게 쉬는 거 자체가 뭐 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호흡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 요런 것들 자체가 인지적으로도 불안으로부터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어떤 막 압도적인 감정에서 인지적으로 좀 변환이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즉각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심호흡이라는 건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항상 쉬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편안한 자세를 앉고 숨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들이쉴 때하고 내쉴 때 전부 다 그냥 풀로 한다. 그냥 내가 들이쉴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들이쉬고 내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내쉰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인제 심호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인제 좀 많이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막 흥분되어 있을 때에는 "숨 좀 천천히 쉬세요." 하세 해도 굉장히 빠르게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좀 그럴 만한 정신이 드는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쉰다. 그러니까 1 분에 5번 쉬면 굉장히 천천히 쉬는 거거든요. 들이쉬는 거 10 초, 내쉬는 거 들이쉬는 거 5 초, 6 초, 내쉬는 거 6 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분에 5번 숨을 쉰다. 뭐 6 번이어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초시계를 보면서 숨을 쉰다.'라는 개념으로다가만 숨을 천천히 쉬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꽤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좀 기왕이면 숨을 들이쉴 때는 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들이쉴 때는 약간 횡격막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제 이 폐가 배를 누른다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막 '배가 부풀어 오른다. 최대한 내가 배를 내밀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인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일단 들이쉬는 거 자체가 천천히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내쉴 때도 인제 좀 도움을 받는 방법은 입술의 모양 그리고 압력 요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모양을 최대한 오므리면 이렇게 하면은 숨을 최대한 천천히 내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폐에서는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내쉬는 거에 대한 근육들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신경을 써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입술을 약간 오므려서 그 숨이 내쉬어지는 곳이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인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숨을 완전히 내쉰다는 느낌으로 막 폐에 공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이 느낌이 들 때까지 인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다.' 했을 때에는 휴식기를 좀 보시면서 1 분에 5 번 그러니까 들이쉴 때 6 초 내쉴 때 6 초예요. 한 번에 숨 사이클이 12 초가 돼야지만 1 분에 5번 정도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호흡이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그래도 연습이 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인제 다른 우울 증상이나 어쨌든 인제 감정의 인제 극단적인 형태를 너무 자주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주기적으로 일주기에 어떤 시간대에 심호흡을 연습하세요. 호흡하는 걸 연습하세요. 이렇게 인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어쨌든 뇌파 자체가 막 안정화가 돼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습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불안의 마무리라고 인제 하는 뭐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약간 의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이 끝날 때쯤에 혹은 심호흡을 마무리할 때쯤에 어떠한 동작을 내가 반복적으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걷기, 춤추기, 계단 오르기 뭐 등등 뭐 팔다리 털기, 요가하기, 뭐 포옹, 웃기, 두드리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동작들이 어 어쨌든 감정의 뇌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몇 가지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하시면서 긴장을 최대한 완화시키거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고 마무리되었다.'라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불안의 와중에도 불안 한가운데 막 있어서 막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막 하고 있는데 사실 두드리는 행동을 내가 반복적으로 불안이 마무리될 때마다 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인제 좀 인지적인 요소로 다가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인제 두드리는 행동을 반복을 하면 '아 그래 인제 불안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인제 쪼끔 뭐 그 불안이 지속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인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인제 기법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점진적 근유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몸 전체 근육이 쫙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근육을 움직이고 어떤 것을 긴장을 막 이렇게 딱 하고 어떤 근육에만 이렇게 인제 국소적으로 긴장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력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떤 국소적인 근육을 긴장을 시키고 이완을 시킨다. 요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불안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약간은 그 인지적인 요소로 좀 확 바꾸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구가 없이도 근육은 내 몸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하는 순서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부터 시작을 하죠. 한 곳을 이렇게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막 응시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각각의 신체 부위에 주로는 이제 목, 어깨부터 또 시작을 하죠. 목, 어깨에 힘을 딱 이렇게 주고 있다가 한 5초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제 힘을 빼고 그다음에는 뭐 손과 팔로 가셔도 되고요. 이건 뭐 순서는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순서를 주로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이 인제 뭐 복근, 그다음이 인제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 발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 근육의 긴장을 한 5초 정도 쭉 준 다음에 이완을 시키는.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너무 빨리 한다고 하면은 사실 톤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완을 긴장을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완을 시키는 것. 그게 인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아무도 눈치 안 채게 내가 엉덩이에 힘을 주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종종 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 번씩 해 보시고 '이게 나한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걸 뭐 또 하루에 한두 번씩 뭐 하시는 거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유도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제 이거는 어떤 도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어 그 가장 평온한 장소, 기억에 남아 있는 거요. 평온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좀 상상을 해 보셔도 되고, 혹은 그거를 인제 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시면 사진을 음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보고 다시 인제 넣어 놓고, 그때 인제 경험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요. 불안의 한가운데 있을 땐 이게 되게 꺼내 보기도 힘들고, 한참 동안 이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인제 상상을 해 보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인제 이미지나 아니면 음악,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내레이션이 좀 입혀져 있는 것들을 쭉 들으면서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듣기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네. "당신은 평화로운 해변에 있습니다. 파도는 뭐 규칙적으로 오고 가고 있고 물소리가 고요히 들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인제 나레이션들을 쭉 누군가가 그 대본을 쭉 읽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제 친한 사람들끼리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열어 놓고 평화롭고 고요한 장면을 상상을 하시는 방법. 요게 인제 유도 심상이라고 인제 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 이 몸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요새는 쪼끔 못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항상 기억을 해 놓고 계시는 방법으로서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요. 요새는 앱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해 놓고 거기다 인제 "오늘은 이거 했어.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자체가 인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으셔도 돼요. "오늘은 호흡법 연습을 몇 번 했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깐 거기다 인제 좀 붙여 놓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틈엔가는 또 매너리스틱해져 가지고 그냥 또 지나가면서 냉장고에 있는 물만 먹고 그 안에 있는 글씨는 안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눈에 잘 띄는 곳에 큰 글씨로 "운동해야지." 요런 것들 붙여 놓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제나 건강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쯤에서 질문이 또 몇 개 들어와 있어서요. 좀 받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버스나 비행기 같은 막힌 공간에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인제 버스나 비행기만 타면 그런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본인만의 방법은 좀 있으신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빠른 게 인제 심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딱 그 감정이 맞닥뜨렸을 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점진적 근유한 요법, 아까 인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원리는 5 초간 긴장, 그다음에 이완,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근육을 뭐 이름을 붙이셔도 돼요. 오른쪽 이두박근은 왼쪽 이두박근 그래서 A, B, C, D 순으로 해야지. 이 이렇게 해서요.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버스나 지하철을 탔다, 비행기를 탔다 했을 때 그 루틴대로 계속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그런 인제 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유도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인제 좀 좋은 교통수단 중에 이제 좋은 자리 같은 데 앉으시면 이것들을 인제 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인제 좀 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해 주시는 분들 회사? 예.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인제 그 뭐 "난 비행기 탈 때 무슨 약을 먹으면 꼭 괜찮더라."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약물 사용을 하셔도 되죠. 예. 그렇게 인제 미리 대책을 세워 놓고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사실 고생이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비행기는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내릴 수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막 고생을 하시면 그것도 인제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인제 이러한 몇 가지 방법들 유도심상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에다 음악 본인 나레이션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그때는 어떤 경험을 했었지." 이런 것들 약간 인제 좀 본인이 듣고 있다 보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음 대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김치치즈 피자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네. "아이디 때문에 뭔가 갑자기 제가 배가 고파지는 느낌입니다. 회사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불안이 심해진다."라고 하시네요. 장소에 따라서 불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쵸. 불안이라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제 정신과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이거든요. 어떠한 증상에 인제 기초가 되는 그런 증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집에 있을 때 불편했다 혹은 생각이 많아진다 혹은 나를 떠난 사람이 생각이 집에만 오면 그러면은 인제 "그럴 때만 불안이 심해집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제 불안 일지를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나한테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사실은 불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인제 좀 불안해지는데 '이게 왜 그럴까?' 뭐 본인이 이제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인제 좀 무의식적으로 막 보내 놓고 도저히 인제 떠오르지 않게 해 놓고 막 인제 그냥 불안만 이제 감정으로 남아 가지고 그 장소에만 가면 불안해진다. 이럴 때에는 사실은 정신치료적인 기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소에 따라서 당연히 불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강긍정 상쾌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불안과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불안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렵네요. 예전에 제가 인제 인턴 때 응급실 돌 때요. "어떤 환자가 가장 응급입니까?" 했을 때 본인이 가장 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가 응급이라고 인제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게 제일 응급이다." 라고 인제 좀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예. 이게 인제 일종의 주관적인 증상의 정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시고 이거 좀 '나한테 인제 건강상에 위협이 되는 것 같다.' 정도의 불안이면 음 빨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병원에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불안은 없어요. 그럴 때에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가지고도 매니지가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좀 격하게 일어났을 때는 그건 위험 사인이에요. 뭐가 좀 음 뭐 그거는 뭔가 좀 심리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깐 어느 정도의 긴장은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던 뭐 교감신경 톤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제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깐 몇몇 운동에서는요. 교감신경 톤 올리는 약 이런 것들이 인제 금지 약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오히려 인제 막 불안, 공황 유발하는 약들 이런 것들요. 예. 그게 인제 어느 정도 나의 수행 능력을 좋아지게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지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인제 뭐 불안의 순작용이라고 한다면 역효과는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뭐 신체적으로도 과도한 인제 그 뭐 건강상의 인제 위해가 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인 거죠. 네. 오늘도 출근직 님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걱정이 꼬리를 물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음. 별것도 아닌 일에 계속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인제 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좀 부정적인 정서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사람이 많이 우울해지거나 혹은 뭐 좀 그 어떤 성향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이러한 막 사고상의 인제 막 특징들이 생겨나면서 불안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제 좀 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생각 많은 밤 님께서 질문을 또 해 오셨습니다. "병원 가서 약을 권유받았는데 약에 의존하게 될까 봐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우울증 약 먹다 끊을 수도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저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진료 중에. 그렇잖아요. 제가 인제 이 여러 가지 인제 뭐 치료 방법들 중에서 약간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인제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인제 좀 약의 빈도가 높아져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정도의 치료적인 효과를 인제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이거는 이제 뭐 급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제 꽤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들여야 돼요. 뭐 일 주일에 2번 막 5번 막 이렇게 좀 매일 거의 매일 막 1 시간씩 막 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요. 그러면 뭐 한 몇 년 걸리면 치료적인 효과가 싹 성격 구조가 좋아지고 막 무의식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증상 자체의 호전은 어떻게 보면은 약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약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에 의존하게 될까 봐 그러니깐 뭐 의존 내성이 있는 약들이 있죠. 뭐 옛날에 인제 뭐 피노바비탈인 뭐 이런 약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특징상 어떤 약의 특징상 불안을 감소시키는 약들 중에는 의존 내성이 생기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들별로 천차만별이고요. 하지만 그 약 포장에는 인제 워닝이 있긴 하죠. 의존 내성이 생길 수 있음. 뭐 이런 인제 경고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일괄적으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존이 생길 것 같으면 내성이 생길 것 같으면
혹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합니다. 어쨌든 치료 과정 중에는 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상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서 인제 좀 하는 편인 거고요. 그래서 인제 우울증 약 먹다 끊을 수 있죠. 당연히 끊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 뭐 어떤 약들은 좀 오래 드셔야 됩니다. 내지는 그냥 예방적인 목적으로 계속 드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쪼끔 인제 이러한 변화들이 정신적인 변화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람 생각이 바뀌고 감정선이 바뀌고 일주기가 바뀌고 뭐 이러는데 그다음 날부터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인제 확 변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약 자체를 오래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약을 쓰다가 너무 순식간에 좋아져. 그러면은 오히려 쪼끔 다른 쪽을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은 쪼끔 오래 드실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의존 내성이 그렇게 심한 약물들은 요새는 많이 안 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 뭐 걱정을 하시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 드시는 거에 대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뭐 문명의 이기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옛날에 뭐 살 뺀다고 하면은요.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 인제 위고비 나오고 나서는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용하다가 인제 뭐 딱 중단하면 요요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살이 빠지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을 쪼끔씩 더 편리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초희 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고 무기력하다면 게으른 게 아니라 감정이 고장 난 걸까요?" 어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게으른 거는 뭐죠? 감정 감정이요. 어떤 시간 단위로 좀 잘라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초 단위로 머무르는 것들 아니면 뭐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인제 '평생에 걸쳐서 그런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행동 양상이 어떤 특정 시기에 뭐 어떤 감정과 동반돼서 혹은 어떤 상태와 동반돼서 막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 했을 때에는 그걸 뭐 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없고 무기력하다면 일단 우리가 인제 "게으르다."라는 거 할 때 얘기를 할 때요. 뭐 하고 싶자 하는 일들을 미루어 놓거나 혹은 안 하거나 혹은 열심히 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약간 이제 좀 단어로서 굉장히 오랜 세월 써 왔던 거예요. 의학 용어는 아닌 것 같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것이 고장이 난 상태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관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인제 뭐 이게 뭐 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인지 행동적인 기법들도 있다. 그다음에 인제 본인의 감정 상태도 중요하다. 자신감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완벽주의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게으름에 영향을 미친다. 뭐 등등이 인제 쪼끔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같은 막 충동적인 분들은 뭐 오히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데드라인 끝까지 미루어 놓고 안 하고 요런 특징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은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질병 상태에서도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기력하다."와
슬픔과 불안이 동반이 되어서 오랜 시간 일상생활 기능 영역에서 인제 좀 피폐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쪼끔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게을러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잠만 계속 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인제 기능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게으르다는 표현과는 약간 의지가 인제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에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뭐 측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권태호 42 님께서도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휴식하거나 컴퓨터 하면 우울해지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걸리고 거리고 가슴 통증도 오는 증상은 불안 증상인가요? 우울 증상인가요?" 네. 음. 음. 그렇죠.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 뒤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가슴 통증이 온다, 내지는 인제 두통, 소화불량 다 포함해서 신체적 불안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안절부절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좀 인지적으로도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불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우울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 수준하고, 그다음에 슬픔, 상실 요런 것들을 인제 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 요런 것들이 인제 동반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우울증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우울 증상하고 우울증은 또 다른 개념이라서, 우울증은 또 어떤 것들이 진단 기준에 충족이 되고 했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비롯된 불안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 공황 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제 불안 장애에서 인제 동반되는 불안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 보시면서 좀 감별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인제 무자르듯이 딱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티제이 님께서 "목에 덩어리진 느낌인데 부작용 계속 나서 약을 끊었는데 맞는 약 계속 찾아야 되겠죠? 생각이 자꾸 앞서가요. 조바심도 크고 이건 어찌해야 될까요?" 어 그렇습니다. 약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불안에 든다 하는 약들도 좀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효과 프로파일을 다 포함을 해서 그거를 인제 이득 손실 요거 계산을 해서 맞는 약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불안이 닥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심호흡, 불안의 마무리, 점진적 근이완, 그다음에 유도 심상 요런 방법들도 한 번씩은 적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BT적인 요법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해 볼까요? 그래서 인제 스마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인제 쪼끔 스트레스 매니지 이거 인제 레질리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제 도입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인데, 이게 치료냐?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의료행위는 아니니까 매니지 방법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약간 좀 말도 빨리 한 것 같고, 그래도 인제 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약간은 비약물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의도는 그랬어요. 의도는 그랬는데 또 이게 인제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인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쪼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